진주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 철탑에서 농성을 하던 노동자 2명이 농성을 해지했습니다. 고공농성 53일째, 단식 5일 만인데 삼성교통 문제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경남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이 경상남도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도교육청은 논란이 첨예했던 만큼 찬반 양측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에서 윗집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10대가 구속됐습니다. 피의자는 지난 2012년에도 정신과 진료 권유를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하동 지리산 자락 야생차 밭에서는 요즘 해차 수확이 한창입니다. 다음 달 중순에는 야생차 문화축제도 열립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최저임금이 반영된 표준운송원가에 재산정을 요구하며 45m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이어온 삼성교통 노동자 2명이 농성을 중단하고 53일 만에 철탑에서 내려왔습니다. 완전히 파업을 풀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제해온 진주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시민단체와 삼성교통 노조의 설득 끝에 45m 철탑 위의 두 노동자가 농성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즉각 철탑 위로 올라 안전조치를 마무리하고 먼저 한 노동자가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으며 땅을 밟았습니다. 최저임금 보장을 호소하며 고공농성을 이어온 지 53일, 단식 투쟁 닷새 만입니다.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철탑에서 내려왔고 그의 아내는 흐느끼다 북받쳐 오르는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진짜 이상인 사람입니까? 삼성교통이 어쨌든 처해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합원들 단결해서 자력으로 내려올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두 노동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진주시는 완전히 파업을 풀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53일 만에 농성 중단에 이제 진주시가 어떻게 대응할지 삼성교통 사태가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논란이 첨예했던 경남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이 경남도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찬반 양측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정한 조례안이라며 학교 현장 인권 신장의 첫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제 공은 의회로 넘겨졌습니다. 윤주아 기자입니다. 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경남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입니다. 이 조례안에는 교복 착용 선택 등 학생이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성 정체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학내 대자보 게시를 허용하는 등 표현의 자유도 명문화했습니다. 지난해 9월 조례안 초안이 공개된 뒤 뜨거운 찬반 논란 끝에 교원 인권 존중과 수업권 침해 예방을 위한 단서 조항도 곳곳에 달렸습니다. 학생인권조례 도의회 제출은 이번이 두 번째.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걱정을 수정안에 충분히 반영한 만큼 이번엔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1년 가까이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일어나고 학교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토론이 이루어지고 했던 그것이 순기능적으로 작동해서 찬성 측은 초안보다는 후퇴했지만 현실적인 아니라며 조례 제정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의 주체라고 했으면 학부모들도 이 원안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교권이 실추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저는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나왔던 수정안을 그런 측면에서 제가 받아들이기로 했던 거고요. 반면 반대 측은 보편 가치에 상반되는 내용을 대거 포함하고 있어 절대 제정돼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학생들이 그 인권을 소유하는 절차나 방법도 민주교육적 합의와 지도를 통해서가 아닌 특히 성적 지향의 자유는 문란한 성생활로 이어질 수 있고 표현과 집회의 자유는 불건전한 사상에 노출시키고 학습 분위기를 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남 학생인권조례가 이번엔 제정될지 다음 달 도의회에서 다뤄지는 가운데 이제 공은 의회로 넘어갔습니다.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 위층에 살던 70대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10대가 구속됐습니다.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점퍼에 회색 티셔츠를 입은 18살 A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색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영장심사를 시작한 지 5시간 30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A군은 구속됐습니다. A군은 수사 과정에서 위층에 사는 할머니가 자신의 몸에 들어와 뼈를 깎는 고통이 느껴져 범행을 결심했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초등학교 5학년인 2012년에도 교사에게 욕설을 해 정신과 진료 권유를 받았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와 병력 기록 검토가 끝나는 대로 A군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지리산 하동 야생차 밭에서는 이 해차 수확이 한창입니다. 하동에서는 유기농으로 키운 고급 수제차가 주로 생산되는데 다음 달 중순에는 야생차 문화축제도 열립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하동군 화계면 야생차밭. 산 비탈에 조성된 차나무들이 연두색 새싹을 틔웠습니다. 농민들은 4월 초부터 찻잎을 본격 수확합니다. 24절기상 고구 이전에 수확하는 차는 우전으로 불리며 녹차 가운데서도 최고급 차에 속합니다. 저 1등품이래, 1등품. 제일 좋은 게래. 이제 올라온 거를 닦게로 해. 제일 좋은 기지. 녹차는 5월에 세작과 중작을 거쳐 오는 6월까지 계속 생산됩니다. 하동 야생차밭은 지리산과 섬진강에 가깝고 밤낮의 기온차가 커 차 생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확한 찻잎은 250도 정도로 달궈진 가마솥에서 손으로 덮어 수분을 날립니다. 찻잎이 물러지지 않게 비벼서 차의 맛과 향을 풍부하게 하고 건조 과정을 거치면 최고의 맛과 향을 자랑하는 고급 수제차로 탄생됩니다. 지난해 하동에서는 모두 1,066농가가 1,150톤의 녹차를 생산해 180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화계차는 1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부 다 유기농으로 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심하고 드셔도 가장 좋은 녹차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동 야생차밭은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등재된 이후 인지도가 높아져 수출 물량도 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하동에서는 왕의 차 1000년을 넘어 세계에 닿다라는 주제로 제23회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주대첩 광장 조성터에서 진주외성 난문지로 추정되는 기단석이 발굴됐습니다. 진주외성 난문은 임진왜란 이후 축조된 것으로 이번 발굴 조사 결과 확인된 난문지의 추정 규모는 길이 15m, 너비 4m가량이며 기초 부분의 기단석이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110m 이르는 진주외성에 이어 난문지로 추정되는 기단석이 발견된 것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라며 난문으로 확정되면 우선적으로 복원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8일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474주년을 앞두고 진주대하고등학교가 오늘 진주성과 남강 둘레길 일대 21km 구간에서 52번째 기념 행군을 했습니다. 대하고 전체 학생과 교직원들은 백이종군한 이순신 장군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민족과 민본 등 건학 이념인 오민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매년 충무공 탄신에 맞춰 행군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제9회 경남 정부와 농업인 경진대회와 농산물 페스티벌이 오늘 농업인과 SNS 소비자, 사회단체 회원 등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주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경남농업기술원이 내일까지 개최하는 이번 페스티벌에는 정부와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특산물 전시와 직거래 장터, 소비자 체험 부스들이 마련됐으며 최근 소비 트렌드에 앞장서는 정부와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인 정부와 경진대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진주시가 청동기 문화박물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시설물 보수 공사를 진행합니다.
진주시는 올해 5억 원을 들여 야외 전시장에 목책과 움집, 수변 산책로를 정비하고 박물관 내에 북카페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9년 진주시 대평면에 개관한 청동기 박물관은 남강 일대 선사시대 유물과 함께 다양한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남해군과 서울교통공사가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상생 발전을 위해 우호 교류 협약을 맺습니다. 남해군은 서울 지하철역에서 농산물 판매 홍보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서울교통공사는 남해 군민이 단체로 방문하면 관광 안내와 시설 활용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를 운영하는 지방 공기업으로 하루 평균 68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합니다. 황매산 철쭉제가 내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합천군과 산청군에 걸쳐 있는 황매산 정상 부근 철쭉 군락지에서 열립니다. 황매산은 해발 800m 이상의 고원에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철쭉 군락이 조성돼 있으며 다음 달 초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매산 철쭉제는 3년 전부터 합천군과 산청군이 동반 개최하고 있으며 차량으로 철쭉 군락 근처까지 올라갈 수 있어 가족 나들이 장소로 인기가 많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2017년 경남의 출생아 수는 2만 3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12.1% 줄었으며 10년 전보다는 28.4% 줄어들며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동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로 의령군과 양산시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을 뿐 합천군은 전년보다 29.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 트랙터 푸마시 경남운동본부가 오늘 경남도청 앞에서 북한에 전달할 통일 트랙터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경남운동본부는 출정식에서 통일 트랙터가 대북 제재 해제와 남북 농민 교류 확대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을 포함해 전국 27대의 통일 트랙터는 판문점 선언 1주년인 오는 27일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에 집결합니다. 하동에서 생산 가공한 맛밤이 태국에 수출됩니다. 하동 율림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월 태국의 가장 큰 편의점 업계와 10톤 2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맺고 오늘 처음으로 5톤을 선적했습니다. 하동 맛밤은 식감이 부드럽고 촉촉해 국내 대형마트와 베트남과 미국 등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경기도 평택의 스마트폰 생산 라인을 베트남으로 통합 이전함에 따라 평택 인력 750명이 창원 공장으로 재배치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